이제 보니 너가 문제네. 너는 엄마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니? 내가 엄마 생각을 안 하긴 왜 안 해? 나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딸이랑 사위까지 찾아와서 자고 가겠다 하면 불편하다고 별로 좋지도 않아. 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다들 엄마가 하는 이런 소리 이해 못할걸? 일부러 찾아온 사위를 쫓아내고 나가서 자라는 장모가 어디 있어? 나도 말하자면 엄마한테 정말 서운한 거 많아. 그럼 차라리 내려오지 마. 뭐가 그렇게 서운해? 매끼 밥 차려주고 저녁엔 잠자리 이불까지 봐주면서도 이게 맘에 안 드네. 저게 별로네. 불평불만 듣는 엄마 생각은 안 하니? 아니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연휴에 어쩌다 한 번 오는 건데. 딸이랑 사위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녀의 딸 그리고 사위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예전부터 사위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특히나 김 씨의 집에 찾아오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위가 평생 동안 편하게 대할 수 없다는 말이라 생각하는데 사위는 평생 장모에게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김 씨의 집에 찾아올 때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길 원했고 김 씨는 점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김 씨는 딸과 사위가 내려오면 이제는 집 근처 호텔방을 잡아주거나 식사도 미리 예약한 식당에서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그런 행동 때문에 딸과 사위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사위가 집에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청소부터 싹 해야 하고 집에 오면 꼭 상전에 시중을 드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사위는 그런 대접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딸 역시도 내심 그런 걸 바랬습니다. 김 씨는 이젠 차라리 명절이건 연휴건 혼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았어요. 특히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명절은 김 씨에겐 가장 무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호랑이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것이 사위라는 걸 깨달았죠. 김 씨에게는 딸만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김 씨와 딸 사이에는 벽이 없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자식은 하나였어도 아들 여럿 있는 집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기 전에도 떠난 후에도 김 씨의 곁에는 늘 딸이 함께 있었어요. 무척이나 각별한 사이였다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가면 자주 못 볼 것 같아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들보다 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가 많다고 해서 아들보다 차라리 딸이 나을 것 같았죠. 너희 예물시계는 좋은 걸로 해. 이 서방 갖고 싶다고 하는 비싼 시계 해줘. 그래도 예물인데 좋은 걸로 해야지. 역시 우리 엄마는 통이 크다니까 벌써부터 사위를 그렇게 챙기는 거야? 김 씨는 딸이나 사위에게 주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사랑하는 만큼 사위에게도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어쩐지 김 씨에게 벽을 치는 것 같았고 만날 때도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가끔은 거침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김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김 씨는 점점 사위가 불편해지고 같이 만나는 날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딸이 결혼하고 신혼 초반에 집으로 몇 번 놀러 왔을 때 내 집이지만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니 차라리 밖에서 보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도 밖에서 볼 거야? 응, 내가 그때 영업하는 식당으로 벌써 예약 다 해놨어.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카페도 가고 하자. 그래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야지. 어차피 우리 집은 차례도 안 지내고 엄마가 요리도 잘 못하잖아. 기왕 사위 내려오는데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너희도 빨리 먹고 올라가서 쉬는 게 좋잖아. 우린 괜찮은데. 이 서방도 그게 더 나을 거야.
아무튼 알겠어. 김 씨도 딸과 사위 대접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고 사위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더 편할 줄로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딸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다음 명절에 만났을 때 알게 되었어요. 이 서방 내가 낸다니까? 아니에요. 제가 계산할게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밥은 내가 대접해야지. 그래도 제가 낼게요. 장모님이 아까 선물도 주셨잖아요. 여전히 예약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계산대 앞에서 서로 자기가 음식값을 계산하겠다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어요. 김 씨는 딸과 사위가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항상 선물을 준비해 건네주었습니다. 사위한테 밥을 얻어먹는 것이 미안했는데 사위는 항상 자신이 계산을 하겠다고 먼저 일어났죠. 김 씨는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식당 앞에 기다리던 사위와 딸이 하는 대화 내용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 밥값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엄마는 매번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은근히 나보고 계산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보통은 사위 내려오면 장모님이 밥 차려주시지 않나? 엄마가 요리에 자신이 없대. 그래서 그런가 봐. 아무리 그래도 사위 대접을 안 해주시는 느낌이야. 남들은 처갓집 내려갔다 오면 살이 쪄서 온다던데.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김 씨는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먹었고 그건 김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밖에서 만나고 일찌감치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김 씨는 계속 사위와 딸의 대화가 신경이 쓰이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남들처럼 집에서 밥을 해 먹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죠. 오히려 장모 집에 오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 밖에서 보는 게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김 씨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들어보니 사위가 서운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요즘 사람들은 집으로 부르면 불편하다고 하던데. 솔직히 나도 좀 그렇고. 그건 며느리들이나 그렇지. 집으로 부르면 이래야 하니까. 사위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사위는 안 그래. 너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도 몰라? 옛날이었으면 집에서 씨암탉이라도 잡아줘야 하는데 밖에서 밥 먹자고 하니까 싫겠지. 친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니 김 씨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어요. 특히 사위 대접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딸에게 전화가 오자 이번에는 집으로 오라고 말했죠. 집으로 오라고? 이번엔 식당 안 가고? 그래, 매번 식당에서 보자는 것도 좀 그렇고. 내 친구가 사위 오면 장모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해야 한다더라. 잘 됐네. 이 서방도 좋아하겠다. 근데 엄마 힘들지 않겠어? 사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딸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불편하기도 했고 딸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사위가 처가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오해는 풀어주고 싶었어요. 얼마 후 딸과 사위가 집으로 찾아오자 이거 괜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틀 전부터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온 집안 대청소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장을 봐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했죠. 원래 김 씨는 혼자 지내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청소하는 편인데 손님이 온다고 하니 신경 안 쓰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식당에 가면 테이블과 수저를 한 번씩 다시 닦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성격이 깔끔한 것 같았고 그런 사위에게 집이 더러운 모습을 보이긴 싫었어요. 괜히 흠잡히기 싫어서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았고
혹시나 사위가 들여다볼까봐 창고로 안 쓰는 방이며 다용도실까지 신경 써서 쓸고 닦았죠. 그렇게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딸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빨아놓은 이부자리까지 작은 방에 깔아두었으니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시쯤 도착해? 우리 아까 출발했어. 시부모님이 아침만 먹고 일찍 가라고 하셔서 바로 출발했지. 그럼 미리 말을 해주지. 언제쯤 도착하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가. 30분도 안 남았을걸? 딸의 전화를 끊자마자 김 씨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딸이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라서 저녁을 함께 먹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양념에 재워놓은 고기도 빠르게 볶았고 잡채며 더덕 무침까지 빠르게 만들었어요. 잠시 후에 딸과 사위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이서방, 왜 밥을 그것밖에 안 먹나?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별로 안 고팠나 봐요. 사위는 김 씨가 차려둔 음식을 깨작거리다가 숟가락을 놓아버렸는데 김 씨는 본인의 음식 솜씨 때문인가 싶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사위는 김 씨와 딸의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걱정스러운 김 씨의 표정을 알아챈 딸이 자기 남편을 대신해 변명했습니다. 운전하느라 좀 피곤한가 봐. 그리고 원래 밥 먹으면 바로 눕는 스타일이거든. 평소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던지 처가에서도 이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잘 먹었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고 장모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도 이상했죠. 그렇게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저녁 시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야 방에서 나왔고 이번에도 비슷했어요. 사위는 빠르게 저녁밥을 먹더니 밖에 나가서 술을 몇 병 사왔습니다. 장모님, 안주거리 좀 없어요? 아직 식사를 마치지도 못한 김 씨가 사위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뭐 어떤 거 해줄까? 글쎄요. 얼큰한 국물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엄마, 이 사람 김치찌개 좋아해. 청양고추 팍팍 넣고 맵게 끓여줘. 그래, 알겠다. 식탁에는 다른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밥을 먹던 사람을 일으켜서 다른 요리를 해달라는 것 자체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물론이고 딸 역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 씨가 많은 음식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매운 음식이 없어서 사위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가 싶었죠. 사위는 그 뒤로도 마른 안주 씹을 거리를 달라 하고 과일도 깎아달라 요구했고 그 옆에서 딸은 당연한 듯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야 사위를 챙기는 장모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뒤에서 사위의 불평을 들었던 딸이 이제서야 안심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이불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두 사람의 잠자리를 챙기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미리 빨아둔 이불이 있는데 다른 이불을 찾는 딸이었죠. 왜? 이불 그거 새로 빤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이 서방이 얼룩이 있는 것 같다는데. 내 눈엔 안 보이긴 해. 근데 좀 찝찝하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참 유별나도 너무 유별나다 생각했어요.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김 씨를 이렇게까지 부려먹지는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팔자에도 없던 사위살이를 하나 싶을 정도였죠. 기가 막혀하는 김 씨의 얼굴을 보고 딸은 민망하다는 듯 웃었어요. 하루 종일 부려먹기만 하는 사위 때문에 김 씨가 고생하고 있는 걸 알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좋아한다는 갈치구이까지 해서 밥을 먹이고 나니 이제는 언제 갈까 눈치만 보고 있게 되었죠.
아침을 먹고 1시간 정도 커피와 과일을 먹으며 앉아 있었고, 드디어 집에 간다며 일어났을 때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두 사람을 주차장에서 배웅해주고 올라와 김 씨는 뒷정리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다 미뤄두고 바로 침대에 누울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명절 2번만 이렇게 지냈다가는 골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위와 김 씨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김 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기만 했으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었죠. 그래도 원래 이런 게 명절이지 하는 생각에 1년에 몇 번이나 하겠나 싶어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김 씨가 딸과 통화를 하면서 기분이 완전 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서방이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대. 다음에 내려갈 때는 신경 좀 더 써줘. 잠자리가 왜 불편해? 이 서방이 원래 엄청 깔끔한 성격이잖아. 그런데 이불도 그렇고 방에서 날파리를 봤나 봐. 벌레 나올까봐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 그리고 음식도 좀 입에 안 맞았나 보더라고. 이불도 새로 바꿔주고 딸과 사위가 떠난 뒤에도 온 집안을 다시 대청소를 하면서 날파리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탁소에 맡긴 이불은 새 이불 냄새가 날 정도였지 눈에 띄는 얼룩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도 사위가 싫다고 하니 다른 이불을 꺼내 주었지만 이건 너무 얇아서 싫다. 이건 너무 재질이 안 좋아서 싫다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며칠을 고생했던 김 씨의 입장에서 딸의 말은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죠. 그걸 고지고대로 전달하는 딸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명절부터는 딸에게 집에서 잠을 자지 말고 근처에 호텔을 잡아줄 테니 밥만 먹고 잠은 거기에서 자라고 말을 했어요. 밥만 먹고 잠은 호텔 가서 자라고? 그래, 잠은 깔끔하게 그런 곳에서 자는 게 이서방도 편할 거 아냐? 아, 그건 그렇긴 한데. 그리고 명절 연휴에 찾아온 딸과 사위에게 점심 저녁밥은 직접 만들어 주었지만 잠은 호텔을 예약해 두었으니 나가서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장모님, 저희는 여기서 자도 돼요. 아니야, 나가서 편하게 자. 내가 예약 다 해놨어. 사위는 김 씨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고생을 하더라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딸과 사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호텔에서 안 잘래. 왜? 뭐 문제 있어?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꼭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야. 거기가 하루에 얼마짜린데 쫓겨났다고 그래? 누가 나도 좀 쫓아내줬으면 좋겠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난 엄마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딸의 표정을 보니 농담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도 그렇고 이서방도 그렇고 호텔에서 자니까 기분이 진짜 별로 안 좋더라고. 엄마한테 대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이서방이 그래? 당연히 그런 말을 하지.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자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며? 그래서 편하게 호텔에서 자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하는 거라며.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는데 사위 비위 맞춰주면 좋잖아. 딸이 하는 말을 들으며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가 무척이나 서운해했다고 하는데 막상 김 씨의 집에서 잠을 잘 때 가장 불편해하는 건 사위였어요. 어차피 집에 오면 김 씨와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위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고? 이제 보니 너가 문제네. 너는 엄마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니? 김 씨가 정색을 하자 딸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내가 엄마 생각을 안 하긴 왜 안 해? 나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딸이랑 사위까지 찾아와서 자고 가겠다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지도 않아. 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다들 엄마가 하는 이런 이기적인 소리 이해 못할걸? 일부러 찾아온 사위를 쫓아내고 나가서 자라는 장모가 어디 있어? 나도 말하자면 엄마한테 정말 서운한 거 많아. 이기적이라고 하는 딸의 말에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려오지 마. 뭐가 그렇게 서운해? 매끼 밥 차려주고 저녁엔 잠자리 이불까지 봐주면서도 이게 맘에 안 드네. 저게 별로네. 불평불만 듣는 엄마 생각은 안 하니? 아니,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연휴에 어쩌다 한 번 오는 건데. 딸이랑 사위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젠 오지 말라니까. 꼭 오고 싶으면 예전처럼 밖에서 밥만 먹고 가. 사위는 그렇다 치고 딸이라도 김 씨의 노고를 알아주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깔끔하게 밥만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 고생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딸은 그런 김 씨에게 냉정하다, 이기적이다라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죠. 그날 이후로 딸이 내려올 때마다 밖에서 만나 밥을 먹었고 그때마다 사위가 계산을 하기 전에 김 씨가 계산했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내가 아까 화장실 다녀오면서 계산했어. 장모님이 벌써 계산하셨다고요? 이렇게 하니 식사비가 많이 나왔다고 불평불만 듣지 않아도 됐고 사위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면 대접받는 기분도 들 거 아닙니까? 예전처럼 집에서 밥을 안 해준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면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았어요. 그 전에는 결혼한 딸이 자주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못 본 지 몇 달이 지나면 딸의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이젠 그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게 사위나 며느리라면 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김 씨에게 섭섭하다며 거리를 두는 듯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폭탄 발언을 해버렸어요. 김 씨는 예상치도 못한 제안이었죠. 엄마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아? 뜬금없는 소리에 김 씨가 의아해하자 딸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사실 나 아이 생겼어. 뭐? 정말이야? 김 씨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고 바로 이어지는 그 말만 아니었어도 딸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이제 애도 키워야 하고 엄마가 살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집을 팔고 서울 올라와서 합치면 우리도 33평으로 이사 갈 수 있잖아.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와 딸은 이미 상의를 마친 것 같았는데 왜 그런 일을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통보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집을 넓히려고 김 씨의 돈이 필요한 건지 어떤 의미로든 도무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가끔 올라가서 한 번씩 애 봐줄게. 같이 사는 건 못할 것 같다. 왜? 엄마도 나랑 살면 좋지 않아? 딸은 그런 김 씨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죠. 단 하루를 같이 있어도 전혀 좋지 않았는데 합가를 하게 되면 미래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온갖 집안일과 육아는 모두 김 씨의 몫이 될 것이고 사위와 딸의 눈치를 보느라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 게 분명했어요. 나는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애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이유라면 더욱 싫어. 뭐가 됐건 너희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딸은 김 씨에게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굴었어요. 어쨌거나 딸은 김 씨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사위는 한술 더 뜨고 있었으니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이서방이나 너나 엄마를 꼭 무수리 부리듯 하는데 그래놓고 합가하자는 말이 나와? 내가 언제? 아니, 솔직히 사위가 집에 오면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서로 불편하고 힘드니까 같이 살자는 소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김 씨가 거절을 하자 딸은 크게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씨도 본인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신을 매정하다고 했지만 함께 사는 상상만으로도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죠. 예전에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도 없으니 딸과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멀리 떨어져 살아 다행인 것 같았어요. 내 품을 떠난 자식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이었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니 굳이 더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어요. 딸이 기분이 나쁘다고 명절에 오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김 씨도 이번 일로 딸에게 많은 실망을 했고 오히려 안 보고 살다 보면 딸도 다시 부모를 찾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김 씨는 당분간 조용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